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윤혜림 대표, 이재규 본부장 두 분 통해서 오늘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압도하는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총 절반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AI 인프라의 대장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SK하이닉스가 트럼프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윤혜린 대표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트럼프 스타게이트의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올해 안에 역사적 신고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이 어떠세요? 일단 코스피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상승을 한다면 어쨌든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직전 전고점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본다면 한 번쯤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을 폐기를 하고 이 1,0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AI 인프라 계획 스타게이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특히 1분기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시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트럼프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 스타게이트 관련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SK하이닉스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해당 프로젝트의 이제 1등 수혜 기업이 엔비디아의 GPU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GPU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HBM의 수요도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SK하이닉스를 꼽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스타게이트 관련주는 정말 하이닉스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소식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뒤늦게 아는 느낌이고 보면은 지금 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도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도 결국엔 내가 얼마에 샀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굉장히 단기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는 바가 있어서 또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2월에는 또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20만 원 선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현재는 보합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이었던 24만 8,500원 7월 11일에 기록을 했는데요.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올해 안에는 SK하이닉스의 신고가 경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이수페타시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20% 넘게 급등하면서 단숨에 4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제휴 인수를 철회하겠다라고 공지를 하면서 그동안 이스페타시스의 발목을 잡았던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해요. 제휴 인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부근에 지금 주가까지 단숨에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재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세워주시죠. 네, 일단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제거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SK하이닉스랑 이제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HBM 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HBM 쪽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되고 또 이제 ASIC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맞춤형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장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MLB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CB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굉장히 높게 쌓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으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만들어 준다라면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우상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체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40% 정도 지금 비중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올해도 성장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특정지어서 말씀드려 본다면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메타 쪽 같은 경우도 이 이수페타시스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고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당장에 오늘 25% 올라와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당장 추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음 주에 다음 주 금요일, 다다음 주까지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수페타시스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윤혜림 대표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가 지금도 25%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사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대안주를 찾아본다면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이 AI 기판주 대장의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면서 오랜만에 오늘 지금 상승 반도체 종목들을 보니까 PCB 관련주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굉장히 하락에 머물렀던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 서키트들이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2월에 이수페타시스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도 조금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 서키트 모두가 좀 같이 갈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대덕전자의 흐름을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4분기 추정치의 101억 원의 흑자에서 32억 원의 이제 적자로 대폭 하락 조정을 했지만 반도체 고객사의 지금 재고 조정으로 패키지 기판 실적이 예상보다 이제 부진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다행인 점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MLB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기판에 대한 성장 둔화를 이제 AI 가속기 등 좀 신규 응용 조약의 MLB 등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수페타시스가 이렇게 견고하게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면 오늘 상승했던 관련주들도 지금 굉장히 바닥에서 오랜만에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같이 추종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후속주로 대덕전자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정말 설 연휴로 기나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사이에 미국 증시에서는 빅7,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반도체를 포함한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해요. 일단 시장 상황을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물론 네.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미국에서 실적이 나옴으로 인해서 미증시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게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 미증시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만약에 A라는 투자자분이 나는 주식 비중이 100%라고 한다면 조금은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다음 주까지 미증시가 변동성을 하방으로 아주 강하게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보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우리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버텨주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리나라 시장의 추세 반등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500포인트, 2,55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올해 2월달, 3월달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되 다음 주 미증시도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애플, 알파벳 등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일단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는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럼 자동차와 로봇주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현대모비스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그룹 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현대모비스가 올해 자사주 소각 매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라는 주주 환원 정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소외주 타이틀을 벗겨내고 전고점까지 우상향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전국이나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올해는 이제 다시 밸류업 주주하는 이쪽이 좀 포인트가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4분기 실적도 컨센서스 한 5% 가까이 상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완성차가 4분기에 출하량이 현대차는 이제 한 3% 정도 빠지고 기아차가 3% 정도 기록을 해서 좀 이 완성차 부분에 대한 물량 성장은 좀 평이했지만 높은 환율과 그리고 이제 견조한 AS 수요가 좀 높은 수익성을 이제 견인했다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올해 최소 한 1.3조 원 정도의 이제 주주 환원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도 올해 내내 지금 진행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모비스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로봇주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전 10시경을 기점으로 로봇주들 시세가 붙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LG전자가 베어로보틱스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주들 경향을 보면요.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강했던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가 아니라 새로운 로봇주들, 새로운 스타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고영, 하이젠 R&M 현재도 여전히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뭐 큐렉소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로봇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참 궁금하고요. 대장주냐 새로운 스타냐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올해 2025년도 들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이력을 봤을 때 1월 달에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들이 연말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지금 로봇 관련주들의 좋은 주가 흐름을 본다면 연말까지도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단기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쉽지만 눌림목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스타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고 고영과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 의료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도 뇌수술 쪽에 대한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큐렉소 같은 경우도 의료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전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 산업 자체는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뭐 시장에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지만 협동 로봇이든 산업용 로봇이든 전반적으로 올해에는 성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저는 긍정적인 부분, 기존 대장주도 좋고요.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좋은데 어쨌든 당장에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들은 뭐 대장주도 좋고 새로운 스타도 좋다. 다만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통신 장비주들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꾸준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통신 장비주를 사모으면서 1차트를 보시면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통신 장비주들의 지난 전성기가 2018년이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쉬어갔는데 제2의 전성기를 열 수 있을까요? 지금 통신 장비들도 뭐 미국발 이슈로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지금 1분기에 이제 국장의 상승 섹터들은 트럼프의 입에 달려있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지금 증시 흐름이 좋은데 보시면 수급이 굉장히 다양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수혜주의 조선주가 빠졌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이 트럼프 관련주들을 섹터별로 좀 정리를 해놨다가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는 뭐 빠지는 날 예를 들어서 통신 장비들을 담는다든지 아니면 좀 상승하는 날은 뭐 다른 섹터를 매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은 섹터별로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듯 싶습니다. 네, 최근에 통신 장비주 내에서 HFR과 솔리드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역시나 트럼프의 수혜주로 꼽히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흐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수혜주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과 방산, 변압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조선 이야기부터 해보죠. 오늘 오후 2시쯤 한화오션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주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화오션의 실적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한화오션의 실적 발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방금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1,690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했다라는 지금 실적 발표를 전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지금은 한화오션이 한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경계가 필요하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2040년 이후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죠. 물론 지금 이 주가의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 수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이격을 많이 벌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전 매수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예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눌림목이 나올 때는 매수 구간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정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경계가 필요한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2024년도에 수주를 받았었던 물량들이 2025년도에 일부가 매출단에 인식이 되고 2026년도와 2027년도에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날 텐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고평가는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는 해야 돼요. 주가라는 것이 어쨌든 나오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오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MRO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두 척을 이제 했었다라는 레코드를 보유했기 때문에 MRO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아가는 기업은 하나오션이 될 것이고 또 플랜트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은 삼성중공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이렇게 좀 이제 조선사들마다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고 다만 저는 조선주들은 안 꺾이면 좋지만 꺾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짧게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오션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의 새로운 물량이 출회되면서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MRO 수주 기대감이 있는 것은 한화오션 그리고 플랜트 쪽은 삼성중공업이다라고 투자 전략 세워주셨고요. 조선주도 단기간에 최근에 조금 올랐기 때문에 일단 흐름은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서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지출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 이번엔 좀 눈에 띄는 점은 나토 회원국들이 포진한 유럽에서 열린 이런 행사에서 직접 발언을 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방산주 오늘 그 안에서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지금 그야말로 또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방산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고요. 방산주 지금부터 본다면 어떤 종목을 또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도 방산을 한동안 안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정이 좀 길어져서 맞아요. 그런데 네. 또 이렇게 언급이 되다 보니까 대체 봐야 될 섹터가 몇 개인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방산주 다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현대로템을 다시 눈여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2월이 되면 우리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월에는 조금 실적주 장세로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기 최대 실적 갱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센서스의 상회 요인이 이제 폴란드양 이제 K2 28제 정도의 납품 완료에 대한 이제 진행 매출 확대 그리고 환율 상승 효과로 지금 매출이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폴란드양 K2 2차 계약이 이제 작년부터 수차례 연기가 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협상 자체는 막바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외에도 잠재된 수출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뭐 폴란드, 루마니아 대선에 대한 좀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산주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로템도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주요 이평선을 다 딛고 올라오는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하락은 멈추고 다시 상승할 기세로 보여주고 있으니 방산주 현대로템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연말 12월부터 시작해서 방산주들이 또 큰 폭의 조정을 겪었었는데요. 지금부터 방산주들 봐야 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징주로 현대로템까지 꼽아주셨습니다. 현재는 한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트럼프 스타게이트의 최대 수혜 섹터로 지금 변압기가 떠오르면서 연일 뭐 LC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이 나란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LC 현대일렉트릭이 갭상승 출발하면서 현재도 8%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주초에 실적 쇼크로 잠시 급락했을 때가 매수 기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LC 현대일렉트릭 앞으로의 상방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지 궁금하고요. 요즘 워낙 또 달리는 말이 더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종목은 또 매물대가 없다는 게 또 장점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변압기의 후속주는 또 어디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난주만 해도 이제 우리가 LS 일렉트릭이 대장주로 올라서지 않을까란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도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자금이 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을 좀 봐야 됩니다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뭐 방금 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미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HD 현대 일렉트릭의 잘못이 아니라 고객사가 준비를 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미스가 이연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미스가 이연됐다라기보단 실적이 잡히는 시기 자체가 좀 연기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최근 전력기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이제 미국 쪽에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면서 가장 많은 전력기기 쪽에 대한 수혜를 받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멕시코입니다. 근데 멕시코 쪽에 지금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뭐 HD 현대 일렉트릭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제가 말로는 더 갈 수 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눌림을 역시나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변동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선주들이 그래도 좀 더 탄력적일 수 있다는 얘기와 주가의 상승 여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전력기기에서 살짝 파생을 해서 원전 쪽을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뭐 추가 상승세 나타날 수 있겠지만 워낙에 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선주 쪽이 오히려 주가 탄력성이 좀 높을 수 있고 또 이 수급이 원전주로도 확산될 수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윤혜림 대표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럼 HD 현대 일렉트릭 달리는 말에 올라탈까요? 아니면 또 후속주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처럼 인사이트 한번 제공해 주시죠. 일단 우리가 1등, 2등이라고 보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장대 음봉을 주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최근에 실적 발표 이슈도 있었고 효성중공업은 작년에 이제 건설 이슈로 좀 음봉을 뿜었었는데 지금 다 지나고 나면 그 장대 음봉을 주는 날이 유일한 기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사람 심리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제 나도 올라타고 싶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정과 눌림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 게 산일전기입니다. 이제 산일전기가 이제 29일에 보호예수 물량이 조금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후에 이제 6개월이 지나서 풀리는 물량이 전체 주식의 한 73% 정도가 되는데 아마 이 정도가 다 풀릴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그때 조금 급락이 난다면 이제 산일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일전기를 눈여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산일전기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재규 본부장님한테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트럼프의 입이 중요하잖아요. 즉시 기준금리 내려라라고 했는데 이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좀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약바이오는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하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국채금리라든지 달러 강세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좋아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금리가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다시 한번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사실 작년에 어느 정도 라이센싱 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지만 올해에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판단하셔서 보신다면 저는 제약바이오 쪽은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이슈들, 종목들, 투자 전략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